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1999년부터 2019년, 20년, 지난 20년 미국 기업 시가총액을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계속 비교해 볼 거거든요. 큰 역사적인 사건마다. 그거 비교해 보고 의미를 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새롭게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첫 번째가 1999년이고, 닷컴 버블이 있었던 해입니다. 진짜 닷컴 버블 진짜 열풍이었죠. 제 이전 영상에서 닷컴 버블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19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습니다. 진짜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1985년인가 하여튼 84년인가 하여튼 그때 창업해서 15년 만에 1등을 했죠. 시가총액을. 그러면서 기술주들의 시대였습니다. 시스코, 인텔, 루스튼 테크놀로지, 노키아 이렇게 1위부터 10위 중에 5개가 이제 기술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키아는 아시다시피 좀 잘 안 좋게 됐지만 정말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이게 노키아 주가 그래프인데 노키아 주가 그래프 이게 쭉 올라갔죠.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이었을 때 그러다가 좀 부침이 있었다가 이때 쭉 떨어졌습니다. 다시. 왜냐면 스마트폰 사업에 잘 적응이 안 됐죠. 2007년인가 8년에 애플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그거에 잘 안 되면서 쭉 내려가서는 지금은 뭐 합병되고 해서 잘 안 보이게 된 회사였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잘 나갔던 회사도 10년, 20년 사이에 좀 안 좋게 변화가 되고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11위부터 12위 중에 이 기업들 중에 아직 이게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계속 그 시장의 선도적인 것과 시가총액이 계속 상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기업은 항상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근데 쭉 보시게 되면 그것 중 핵심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하여튼 1999년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이 된 기술주들이 되게 했고 NTT도 뭐 커뮤니케이션 업체로 아마 일본 텔레커뮤니케이션 업체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좀 봐야 될 게 GE라고 GE거든요. 제네럴 일렉트릭. GE죠.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시대 때는. 그러다 닷컴 버블이 끝나고 포스트 버블이 돼서는 닷컴 회사,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정말 줄어들었고 시가총액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3위로 내려앉았고, 그래서 G2가 올라섰고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회사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기업도 올라왔고 금융 회사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죠. AIG,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금융주들도 2004년에 이랬던 건데 금융주들도 불과 3, 4년 후에 또 이게 딱 확 바뀝니다. 정말 진짜 5년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월마트는 계속 꾸준하게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보시죠. 하여튼 그래서 닷컴 이외의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는 닷컴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통적인 주식에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금융주들이 올라왔는데 또 이제 2008년 리먼 브로더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때 2009년도 시가총액을 보면 이때는 더 재밌어진 게 뭐냐면 이제 금융주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중국 업체, 중국 금융주죠. 중국 기업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메트로 차이나, ICBC, 이게 중국 공상은행인가 그럴 거고, 차이나 모바일, 중국 그 차이나 모바일, 중국 또 다른 은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중국 기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안에. 그러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좀 악진을 했죠. 에너지 기업들. 그래서 쉘도 올라왔고요. 에너지 기업들, 페트로바스. 이건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회사. 그런데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는 4위로 한 단계 내려섰지만 그래도 금융위기에 떠도 계속 4위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시가총액은 그때보다 한 40%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닷컴 버블 때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총액을 주가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4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상위권에. 근데 중국 기업들이 참 급격하게 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2014년 진짜 고유가 시대였죠. $100 이상의 유가 시대.
이때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팔기 전이거든요. 2015년에 팔았으니까. 이때 진짜 기름값 2,000원이었습니다. 저 환장 2,000원이면 싼 편이었네. 2,200원. 저 2,000원이어서 기름값 비싸가지고 아유 나 진짜. 근데 2014년부터 보이시다시피 다시 기술주들 애플이 올라왔고 알파벳도 구글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4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00달러가 되더라도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올지 않고 두 개만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업 엑손하고 쉘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 뭐 은행주들이 또 손바뀜이 심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제네랄 일렉트릭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 반짝을 했는데 결국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2017년도에 100년 동안 있었던 다우지수에서 탈락을 합니다. 참 그래 놓고선 지금 GE 주가 보면 정말 그렇게 좋지 않죠. 힘을 못 쓰고.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100년 동안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GE가 다른 회사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 가지 핵심을 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재벌처럼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끌고 갔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잘 없거든요. 핵심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계속 키우려고 그러는데 GE는 여러 가지 기업을 가지고 계속 가져갔지만 그렇게 크게 근데 결국엔 가서는 이게 시너지를 처음에는 일으키다가 결국엔 시너지가 안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계속 발생시켜서 2017년에는 다우지수에도 탈락도 하고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2014년부터 힘을 발휘했습니다. 유가가 올랐다고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특징이고 이제 지금 빅테크 에라라고 이제 기술주 세상이죠. 1위부터 10위 안에 다 기술주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거짓말이 아니라 다 기술주입니다. 진짜 버크셔 해서웨이도 뭐 기술주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마존하고 애플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자도 기술주 덕분에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다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일반적으로 다 많이 할 테니까 기술주 덕분에 올라온 거죠. 그럼 존슨앤존슨 이 12위 회사 빼놓고는 다 기술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술주의 세상이 됐고 2020년에는 언택트 시대가 돼서 더욱더 기술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냐 한쪽 분야만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자전거거든요. 경제는 자전거처럼 페달이 계속해서 양쪽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술주만 계속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걱정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1위를 탈환했고 기술주가 전부 다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말에 의하면 기술주 세상입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갈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봤듯이 바뀌는 게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 3, 4년, 4, 5년, 2024년 이때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로. 예, 참고 자료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시가총액이 변동이 정말 컸습니다. 뭐 GE는 다우에서도 탈락했고 AIG는 사라졌고 뭐 노키아도 거의 망한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다고 거대 기업이라도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유가 100달러 등 기업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운도 중요하다는 거죠. 운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기업 역량을 키워야지 그 운이 왔을 때 딱 운을 받아서 이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역량하고 운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기업 역량이 밑바탕이 있어야지만 운을 받아서 운을 테이크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봤고요. 20년 동안 진짜 MS는 항상 상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계속 바뀌었는데 그래도 MS는 상위에서 하다가 20년 후에는 다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자료를 찾고 하고 있는데 2014년, 15년에 MS에서 정말 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MS가 급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좀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역사 덕후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하여튼 이거 역사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제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뭐 틀린 내용 있으면 메일이라는 댓글 주시고 제가 확인 후 수정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